안녕하세요, 신백호입니다. 오늘은 그 지브러시에서 커스텀 UI 설정이랑 매크로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로 커스텀 UI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UI라는 거는 이제 UI를 나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을 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다른 기존의 3D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지브러시는 워낙 기본 UI만으로는 작업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유저들이 자기만의 그 커스텀 UI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외 튜토리얼들을 보시면 상당히 그 사람들마다 다 UI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지브러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커스텀 UI를 쓰는데요. 그래서 그 커스텀 UI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커스텀 UI인데요. 우선 여기 라이트 박스는 없애도록 할게요. 라이트 박스는 없애고,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이거 뭐 색도 바꾸고 뭐 위치도 바뀌고 했는데, 이 위치를 어떻게 바꾸는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어떤 메뉴들을 놓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그러면 우선 그 기본 UI로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UI로 돌리는 방법은 프리퍼런스, 컴피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스토어 스탠다드 UI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브러시의 기본 U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일 여기에서 아까 전처럼 제가 이제 UI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일단 UI를 바꾸는 거는 이 프리퍼런스에서 컴피그에 Enable Customize를 활성화시키는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누르는 순간 여기 위에가 좀 간격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이런 메뉴들에서 내가 이 메뉴를 여기다 놓고 쓰고 싶다. 만일 패널 룹스라는 기능을 이곳에다가 놓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컨트롤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요, 패널 룹스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근데 이게 잘못 놓으면 이렇게 약간 간격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땐 다시 그냥 이렇게 컨트롤 Alt 누른 상태에서 화면 안으로 들어가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지우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넣으시면 돼요. 여기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왼쪽 끝으로 놔야겠죠? 예, 그래야 이렇게 열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사용 방법이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넣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저의 커스텀 UI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저의 커스텀 UI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자주 사용, 여기에서 이 많은 기능들 중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만의 기능들이 있을 텐데, 그 기능들만을 모아놓은 메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00번부터 04번까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Alt 1, 2, 3, 4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팝업으로 뜨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본 UI로 돌아갈게요. 프리퍼런스, 컴피그, 그 다음에 리스토어 스탠다드 UI. 우선은 제가 여기에 메뉴들을 만들 때 00번부터 04번으로 숫자로만 나열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물론 이렇게 글자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쓸 수 있는데, 이게 쓰게 되면 글자가 이제 막 6글자, 7글자, 막 심지어는 10글자까지도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메뉴가 길어지게 되거든요. 메뉴가 길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네들이 칸이 넘어가다 보아서 여기 끝까지 오게 되면 두 번째 열로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메뉴가 두 줄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메뉴를 가급적 한 줄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메뉴를 그냥 숫자로 넣어놨어요. 어차피 그 하나의 메뉴에 기능들이 좀 약간 그 하나의 단어로 분리하기는 좀 애매하게 제가 메뉴를 넣어놔가지고 그냥 숫자로 하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그럼 먼저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메뉴를 만들려면 프리퍼런스에 커스텀 UI 가보시면 여기 Create New 메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어떤 메뉴로 만들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My 메뉴라고 적을게요. 엔터 누르시면 어디에 있냐, 제대로 안 됐나 봐요. 다시 해볼게요. Create New 메뉴, My 메뉴. 있네요. 예, 지금 한참 있다 생긴 것 같은데 여기 마이 메뉴라는 메뉴가 생겼죠. 네, 이 마이 메뉴에다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을 지금 넣으려면
제가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여기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요. 얘를 넣으려면 먼저 이쪽 작업대에 올려놔야 돼요.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이쪽 작업대를 열어주시고요. 얘네들은 닫아 놓겠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을 클릭하면 브러쉬 메뉴 사라지고요. 다시 놓고 싶으면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없애고 싶으면 클릭 이렇게 없애시면 되고요. 마이 메뉴를 클릭해서 이 전원 버튼을 잡고 이쪽 끝으로 놔주세요. 그럼 마이 메뉴가 들어오게 됐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씩 메뉴를 넣을 건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 제가 불러와 볼게요. 잠시만요. 보면서 할 거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잠깐 올려놓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확인만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요. 이건 그냥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텍스처에서 텍스처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스팟라이트로 바로 보면서 쓸 겁니다. 바탕화면에 가서 여기에 메뉴, 제가 어떤 메뉴로 구성할 건지 그 기존의 메뉴를 제가 캡처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텍스처에 지금 메뉴가 이렇게 들어왔죠. 얘를 이렇게 놓으면 이쪽 이렇게 나오게 되죠. 대충 이 정도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오메트리와 스플릿 앤 머지라는 제가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에 그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메뉴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우선 이 마이 메뉴라는 메뉴 안에 지오메트리랑 스플릿 머지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가야겠죠. 프리퍼런스, 여기 또 보시면 커스텀 서브 팔레트라고 있어요. 얘도 역시 컨트롤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언타이틀이라고 이름이 돼 있죠. 얘의 이름을 수정하는 것 역시 컨트롤 알트 누르고 클릭인데요. 클릭을 해도 반응이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메뉴를 하나 이상이라도 넣어줘야 그 다음부터 여기에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우선은 리컨스트럭트 서브 디바이드부터 볼게요.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얘를 컨트롤 알트 누르고 이쪽으로 넣어줍니다. 안으로 들어가졌죠. 그 다음에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름을 이제 넣어줄 수 있어요. 지오메트리. 그럼 이제 지오메트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리컨스트럭트 서브 디바이드가 들어갔고요. 미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는 어디 있냐면 이게 메뉴가 상당히 흐트러져 있어서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디포메이션에 보시면 여기에 미러라는 기능이 있죠. 미러를 컨트롤 알트 누르고 이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미러 앤 웰드. 미러 앤 웰드는 어디 있냐면 지오메트리의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미러 앤 웰드 있죠. 얘를 컨트롤 알트 누르고 이쪽으로 드래그. 쉽죠? 예,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고요. 딜리트 바이 시메트리. 이쪽으로 넣어주시고요. 뭐 더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계속 넣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웰드 포인트만 해볼까요? 웰드 포인트 쪽은 웰드 포인트는 아마 여기 있네요. 웰드 포인트 컨트롤 알트 누르고 이쪽으로 드래그. 다시 웰드 포인트 디스턴스도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의 사이즈를 제가 바꿀 수는 없고요. 이 메뉴들의 사이즈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클릭 드래그만으로 해서 이 사이즈가 이제 어느 정도 규격이 있거든요. 긴 사이즈, 절반 사이즈, 더 4분의 1 쿼터 사이즈, 그렇게 세 가지로 있는데 걔네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테트리스식으로 알맞게 예쁘게 넣어주시면 돼요. 만일 여기서 이렇게 메뉴 구성을 한 다음에 메뉴 구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웰드 포인트와 이 웰드 디스턴스가 이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여기서 컨트롤 알트 누르고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해도 이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스플릿 앤 머지를 또 넣어 보겠습니다. 프리퍼런스 커스텀 크리에이트 뉴 메뉴 커스텀 서브 팔레트죠. 얘를 컨트롤 알트 누르고 클릭 드래그. 여기다 넣으면 없어지고요.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이 메뉴 안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안에 또 들어가지죠. 그리고 스플릿 앤 머지니까 서브 툴에 스플릿 메뉴에 가보시면 되겠죠. 스플릿 히든을 넣겠습니다. 스플릿 히든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그룹스 스플릿 여기에 넣어주고요. 자, 이제 두 개 하나 이상 넣었으니까 이름 바꿀 수 있겠죠. 스플릿 앤 머지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만일 이제 여기에다가 다른 또 서브 타이틀을 하나 더 넣어줄 수 있어요. 프리퍼런스 커스텀 서브 팔레트를 안에 또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안에 또 들어가지죠.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여기도 안에다가 그 넣어줘야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머지에 관련된 걸 한번 넣어볼게요. 머지에 가서 이쪽 뭐 머지 다운 한번 넣어볼까요? 머지 다운. 그럼 이 안에 또 들어가지죠. 머지 시미럴도 넣어볼게요. 혹은 이 4분의 1짜리 한번 넣어볼게요. 쿼터 사이즈를 여기 웰드 UV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머지라고 이름을 넣어주시면 될 테고요. 그럼 얘는 스플릿으로 할까요? 그러면 프리퍼런스 다시 또 커스텀 서브 팔레트 한 다음에 이쪽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여기는 이쪽으로, 얘는 스플릿. 이런 식으로 메뉴 구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까지는 좀 할만한데 좀 더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이 스플릿이란 글자를 머지 위로 이제 이 자그마한 소제목을 이 그룹을 위로 올리고 싶은데 위로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하나라도 단추를 넣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일단 바깥으로 빼볼게요. 바깥으로 빼려면 일단 머지 안에 넣어볼게요. 머지 안에 넣어놓고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올릴 수가 없고 이름만 바꿀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하게 돼 있죠. 예, 저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내가 원하는 브러쉬만 넣고 싶다. 그러면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프리퍼런스 그 다음에 커스텀 UI에서 크리에이트 뉴 메뉴 마이 브러쉬.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저도 좀 당황했었는데 여기 있네요. 지금 메뉴가 여기 있죠. 이게 원래 한번 누르니까 이쪽으로 오네요. 다시 제일 오른쪽으로 있다가 한번 클릭하면 이쪽으로 돌아오네요. 자, 그래서 이게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 브러쉬도 역시 이쪽 안에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제 브러쉬를 넣을 건데요. 브러쉬 같은 경우는 알아두셔야 될 게 B 누르면 브러쉬들이 나오잖아요. 이 브러쉬 메뉴를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얘네 메뉴를 바로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드래그가 안 돼요. 그러면 브러쉬를 이 메뉴 안에 넣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이 제가 브러쉬를 넣을 것들을 먼저 하나씩 선택을 해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여기서 치젤 3D라는 이 브러쉬를 한번 눌러볼게요.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브러쉬가 선택이 됐죠. 이렇게 브러쉬가 선택이 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브러쉬 항목에 여기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러쉬를 메뉴를 이동시키려면 이 브러쉬 항목에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브러쉬를 한번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러쉬를 얘는 이제 같이 이쪽에다 놓으면 그 드래그해서 이 마이 브러쉬 안에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는 맞은편에다 넣을게요. 이쪽에다가 여기다 넣은 다음에 여기서 갖고 오면 되겠죠. 치젤 3D 마이 브러쉬에 넣고요. 그리고 뭐 아무거나 이렇게 넣을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내가 할 그 넣고 싶은 브러쉬들을 미리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커스텀 브러쉬 메뉴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쳐보죠. 아무거나 막 넣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넣을까요?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 정도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얘를 브러쉬를 마이 브러쉬를 이렇게 선택해서 보셔도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이건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바깥으로 빼놓습니다. 바깥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누르면 빠르게 브러쉬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죠. 얘네들을 내가 단축키를 눌러서 바로 팝업 메뉴로 떠서 선택을 할 수 있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브러쉬들을 내가 많이 사용한다. 그럼 나만의 사용하는 브러쉬들을 메뉴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알려드리게 했던 그 세 가지 중에 단축키 설정을 마지막에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말씀드린 김에 단축키 설정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단축키 설정을 하는 방법은 역시 컨트롤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하는 건데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프리퍼런스의 컨피그에 갔을 때 이 Enable Customize가 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Enable Customize를 끄면 이제 수정 모드가 사라지는 거죠. 그 UI 수정 모드가 사라지는 거고, 이제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Alt 누르고 클릭을 하면 단축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을 잘 보세요. 이쪽 여기 부분, 이 빈 공간 부분에 이제 뭐가 적히는지 한번 보세요. 컨트롤 Alt 누른 상태에서 스탠다드 브러쉬를 클릭하면
press any key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글자가 나오죠. 그거에 이제 그 글자가 떴을 때 내가 그 다음에 키보드를 누르면 그 키보드에 있는 것이 기본 하키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마이 브러쉬라는 이 메뉴를 팝업으로 띄우고 싶다. 그럼 얘를 단축키로 등록하면 돼요. 컨트롤 Alt 누른 상태에서 마이 브러쉬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글자가 나오죠. Alt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지금 당신이 단축키를 등록해 놓은 거하고 지금 겹치는데 그걸 기존 걸 지우고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눌러볼게요. 자, 그다음부터 Alt 1번 누르면 이렇게 바로 브러쉬들을 고를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 거죠. 예, 상당히 잘 쓰면 괜찮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브러쉬를 저는 이렇게 메뉴로 놓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기본 숫자 키와 펑션 숫자 키로 그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들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면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지금 본인들만의 어느 정도의 그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단축키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게 간단하고요. 단축키 설정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기존의 단축키가 있는데 그 기존의 단축키가 쓸모없어 보여서 제가 다른 새로운 메뉴의 단축키로 덮어 씌워버렸다고 쳐보죠. 그 덮어 씌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기존 단축키가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되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사용한 기존 단축키를 지금 그 덮어 씌웠던 그 단축키를 지우시면 됩니다. 혹은 다른 단축키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단축키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단축키가 없어지게 되면 기본 단축키로 설정되어 있는 단축키 같은 경우는 다시 기본 단축키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좀 특이하죠. 그러면 얘 설정된 단축키를 지금 보시면 이게 상단에 보시면 스탠다드 컨트롤 L이라고 됐죠. 제가 아까 잘못 눌러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단축키가 지금 스탠다드 브러쉬 단축키가 컨트롤 L이라고 적혀 있는 건데요. 얘를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역시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커스텀 하키 리무브 서세스풀리라고 나오죠. 예, 커스텀 하키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축키를 제가 덮어 씌웠어도 나중에 다시 지우면 기본 원래 단축키로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렵게 단축키를 만들고 UI도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 UI와 단축키 저장은 어떻게 하냐면요. 프리퍼런스에 가시면 여기 컴피그에 UI를 저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세이브 UI. 세이브 UI를 눌러서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를 아무데나 해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한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꼭 지브러쉬 설치 폴더 안에 들어서 저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CFG 확장자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불러오실 땐 로드 UI로 하시면 되고요. 현재 내가 만든 이 커스텀 UI를 지브러쉬가 처음 킬 때 기본 UI로 이제 지정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스토어 컴피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UI 저장한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로드 UI를 눌러서 예,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막 버전별로 날짜별로 저장을 해놨었는데요. 여기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UI가 제가 만든 UI로 바뀌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껐다 키면 이 UI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러온 UI를 처음에 켰을 때의 기본 UI로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프리퍼런스의 컴피그에 스토어 컴피그를 또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핫키도 똑같은데요. 핫키도 지금 내가 만든 지금 지정한 핫키를 저장하고 싶다. 역시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핫키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핫키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셔서 저장하시면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토어를 한번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스토어 자체가 아까 전과 똑같아요. 스토어 컴피그와 같이 현재 내가 여기 이 화면에 지금 쓰이고 있는 기본 이 단축키를 처음에 켰을 때의 기본 단축키로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스탠다드 웨어로 가서 저는 이제 이 라이트박스 홈페이지 이런 걸 없앴거든요.
죄송합니다. 라이트박스 홈페이지 버튼을 없애고 여기에 다른 걸 넣고 싶다. 그러면 프리퍼런스의 컴피그에 Enable Customize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박스 컨트롤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바깥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다른 거를 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버튼을 여기다 놓고 싶다. 그럼 버튼 이쪽으로 놓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세팅이 가능하니까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UI가 이제 좀 불편함을 느끼고 본인만의 좀 편한 UI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매크로 설정 기능이 있죠. 매크로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매크로라는 건 뭐냐면 1년에 하나의 연속된 동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속된 어떤 일련의 동작들을 제가 하나의 메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메뉴를 눌렀을 때 1, 2, 3, 4, 5번의 동작이 한 번에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매크로 기능이 좀 지브러시에서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브러시에는 모든 기능들이 다 있긴 하지만 그 기능들이 너무 메뉴마다 숨어져 있고 너무 다른 위치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이 메뉴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동작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매크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이 강좌를 만들면서 어떤 매크로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다가 하나 생각이 났던 게 어떤 거였냐면 기본 세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기본 세팅은 플로우가 꺼져 있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껐다 켜볼게요. 다시 재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I는 기본 UI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제가 구를 만들면요. 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얘를 수정을 하려면 에디트를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Make Poly Mesh 3D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를 켜줘야겠죠. 그래야 앞면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플로우를 키면 처음에 이 밑에 플로어가 녹색으로 나와요. 얘를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또 여기에 드로우에 필 모드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친구는 모델링 하기에 스컬팅 하기에 적절한 면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다이나메시를 한번 줍니다. 그러면 또 다이나메시를 줘야 돼요. 지오메트리에 가서 내려보면 다이나메시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다이나믹 서브 디비전 이게 다이나메시 여기 있네요. 다이나메시 눌러서 그러면 또 메뉴가 위로 올라가요. 그럼 또 다시 잘못 눌렀나요? 잘못 눌렀나 봐요. 다이나메시 여기 있네요. 이렇게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지브러시 쓴지 꽤 됐는데 이제 이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편하게 좀 따로 세팅을 다 해놨는데요. 다이나메시를 누르려면 또 그냥 누르면 안 되고 블러를 또 0으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 내가 구를 스커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세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브러시질을 하면 이제 이렇게 브러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너무 귀찮아서 하나의 매크로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껐다 켜볼게요. 끄고 다시 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그 구를 내가 딱 스컬팅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그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행위들 있죠. 그거를 하나의 메뉴로 만들어 놓고요. 그 메뉴를 제가 단축키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긴지 볼게요. 구를 만들어야지. 그러면 저는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미 다이나메시도 먹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다이나메시 블러도 0도 돼 있고 필 모드도 0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켜진 상태로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매크로는 잘 쓰면 상당히 되게 유용해요. 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세팅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다시 껐다 킬게요. 네, 자주 껐다 키죠. 제가 기본 세팅에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건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세팅을 할 거냐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의 메뉴들이
하나를 만들어서 제가 9로 만들게요. 9로 만들어서 메이크 폴리메시 3D. 자,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다이나메시 같은 경우는 블러를 2로 굳이 줄 필요가 없는데 기본 세팅이 2로 돼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있죠. 지림샤 같은 경우는 5보다는 저는 1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기본 수치가. 그래서 킵 그룹스도 보통 켜 있는 게 더 좋거든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기본 세팅이 매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매번 킬 때마다 다시 저는 이거를 적용할 때마다 매번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플로어 모드도 켜야 되고요. 플로어의 필 모드도 꺼야 되고요. 그 뭐 로컬 시메트리도 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솔로 모드가 켜져 있으면 꺼야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기본적으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세팅 있죠. 그런 세팅에 대한 여러 수치값들을 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이제 그 매크로의 이름은 리세팅이라고 쓸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만들지 않은 매크로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저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리세팅이란 매크로를 할 거고, 이 리세팅의 매크로에 어떤 동작들을 넣을 건지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제일 처음으로 다이나메시의 수치를 블루어 값을 0으로 할 거고요. G리메셔의 킵 그룹스를 켜주고요. G리메셔의 이 킵 그룹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무스 그룹 값을 0.5로 할 거예요. 여기 스무스 그룹이 1로 돼 있는데 0.5 중간으로 놔줄 거고요. 타겟 폴리 카운트 1로 놔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1년의 이 기본 세팅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는 보통 작업할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여러 가지의 동작들이 하나의 메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동작들을 할 건지를 먼저 계산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대로 딱 눌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매크로라는 거는, 자, 이제 매크로 기록 시작해서 매크로 행위들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상한 뻘짓을 하면 그 뻘짓 자체도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실수 없이 하려면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매크로를 쓸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사항이 있냐면요. 단축키를 쓰시면 안 됩니다. 단축키를 쓰시면 안 되고,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메뉴에서 쓰시는 건 좀 약간, 이거는 상관없긴 한데, 네,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고, 단축키를 쓰시면서 매크로를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매크로의 행위를 하실 때, 그 기록을 하실 때 기존에 기록한 매크로의 기능 쓰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매크로에 또 매크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크로는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매크로를 기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이거 기본 상태로 놔둘게요. 플로어 기본 상태로 놔두고, 매크로를 기록하려면 매크로 메뉴에 뉴 매크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노로 해야 돼요. 노로 해야 매크로가 제대로 기록이 됩니다. 아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매크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매크로 리코딩 액티베이트라고 돼 있죠. 자, 이제부터 여기서 해줍니다. 하나씩 보면서, 우선 다이나메시의 블러 값이 0이네요. 자, 얘를 블러 값을 0이라고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G리메시의 킥그룹스 온 스무스 그룹 0.5 타겟 폴리 카운트 1 킥그룹 켜주고요. 스무스 그룹 0.5죠. 얘는 정확히 입력하려면 0.5 누르고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이라 그랬죠. 1 누르고 탭, 이렇게 탭으로 눌러줘야 확실하게 값이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패널 룹스는 더블 오프, 패널 룹스 여기 있죠. 더블을 꺼주고 시크니스를 0.0으로 하고 폴리시를 제로로 할 거예요. 더블을 꺼주고 시크니스를 0.05, 그 다음에 폴리시를 0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랙트, 에스스무스 원체크 해제, 시크니스 0.0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 익스트랙트 원체크 여기 부분 해제시켜 주고요. 얘를 0.05 해주는 겁니다. 얘 눌러주고요. 시크니스 0.05 탭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를 켜준다. 그리고 필 모드를 0으로 한다. 플로어를 켜주고, 그 다음에 드로우에 필 모드를 0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가 꺼지고 그리드가 생성됐죠.
그 다음에는 로컬 시메트리를 켜고 솔로를 끄고 트랜스페어런시를 끄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로컬 시메트리를 켜고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가 만일 켜져 있으면 끈다는 얘기예요. 트랜스페어런시를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얘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켜줬다가 다시 꺼주면 꺼지는 걸로 기록이 되겠죠. 솔로 같은 경우도 내가 킨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당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솔로도 처음에 끈 상태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켜졌다가 꺼주면 되겠죠. 그래서 솔로 오프, 트랜스 오프, 폴리프레임 오프, 폴리프레임도 역시 한번 켜줬다가 꺼주고요. 퍼스펙티브 오프, 퍼스펙티브도 저는 기본적으로 스컬팅을 할 때 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도 꺼주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는 기본 브러쉬를 쓰겠다. 브러쉬는 우선 일단 다른 브러쉬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스탠다드 브러쉬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그냥 스탠다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스탠다드를 누르면 그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브러쉬를 한번 바꿔줬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터리얼은 이제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매터리얼인데 보통 이제 이 빨간색을 안 하고 좀 더 모델링하기 편한 매터리얼로 보통 바꾸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따로 RH 베이직이라는 매터리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줘서 매터리얼도 바꿔줬고요. 자, 그 다음에 시메트리를 켜놓는다. 보통 이제 시메트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 시메트리 모드를 켜놓겠습니다. 트랜스폼 단축키 안 누르고 있죠. 액티베이트 시메트리. 얘가 X 그 단축키죠. 네. 그 다음에 폴리시 바이 피처스 원체크 해제.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쪽에서 디포메이션에 폴리시 바이 피처스 얘를 원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툴즈의 폴리그룹스의 폴리시 GP를 0이 아니라 저건 1인데요. 예,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폴리그룹스 여기 눌러보면 이쪽에 보시면 폴리시 GP 있죠. 얘를 1로 해줍니다. 이 기능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러쉬의 오토 마스킹의 토폴로지컬 레인지를 1.5라고 백페이스 마스크로 온으로 한다. 브러쉬의 오토 마스킹의 백페이스 마스크를 켜주고요. 그 다음에 토폴로지컬의 거리를 1.5로 한다.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련의 행동들을 다 거쳤고요. 얘네들이 이제 다 했으면 매크로 엔드 매크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고 나와요. 저장은 이거는 어디다 해야 되냐면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일단 지브러쉬가 설치한 프로그램 폴더로 가야 됩니다.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에 픽솔로직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브러쉬 만든 회사고요. 픽솔로직, 지브러쉬 2018, 그 다음에 G 스타트업으로 갑니다. G 스타트업은 이제 유저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의 세팅들을 넣는 폴더. 여기 보시면 매크로라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되고요. 미스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리세팅이라고 할게요. 리세팅. 그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껐다 켜볼게요. 끄고 아니요. 다시 2018 열어줍니다. 자주 껐다 키죠. 자, 이제 이 것들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자, 이런 값들이 지금 뭐 이거는 제가 그 만들어 놓은 지금 단축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타겟 폴리 카운트가 5로 돼 있고 키 그룹스가 꺼져 있고 뭐 그런 세팅들이 있죠. 예, 그런 세팅들이 이제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폴로지컬도 여기 보시면 레인지 5로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백페이스 마스크도 꺼져 있죠. 혹시 모르니까 얘도 한번 기본 재질로 바꿔놓고 브러쉬도 다른 걸로 바꿔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크로에 가보면 여기에 있을 겁니다. 리세팅이라고 여기 리세팅 있죠. 네, 리세팅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다 바뀌었죠. 스탠다드 브러쉬, 그 다음에 RH 베이징 매터리얼, 그리고 타겟 폴리 카운트 1로 되고 킥 그룹 되고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의 지금 메뉴들 매번 할 때마다 바꿔줘야 했던 그 메뉴의 세팅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려면 나만의 그 메뉴 커스터마이징 한 메뉴에다가 추가적으로 버튼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프리퍼런스에 뭐 만일 예를 들면 저는 뭐 첫 번째
이 대표적인 얘가 이제 메뉴인데요. 1번 메뉴. 여기 메뉴에 넣고 싶다. 그러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매크로. 우선은 프리퍼런스에서 컴피그 그 다음에 이네이블 커스터마이즈를 해줘야 바꿀 수가 있죠. 매크로 들어가면 제가 만든 이게 매크로들이에요. 물론 여기 기본 매크로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리세팅 얘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이쪽으로 놔주면 제일 위에 리세팅이 들어가죠. 밑으로 넣을까요? 밑이 낫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리세팅을 이제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이걸 버튼으로 누르기도 귀찮다. 얘를 그냥 단축키로 쓰고 싶다. 저는 얘를 한번 단축키를 컨트롤 알트 시프트 R로 바꿔 놓을게요. 리세팅의 R자를 따서 리세팅이라는 거는 좀 더 의미심장하게 눌러야 되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컨트롤 알트 시프트를 다 눌러서 누르는 게끔. 이거 영화 같은 것도 봐도 막 핵폭탄 날리는 장치 같은 거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냥 버튼 살짝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명이 키를 동시에 꽂아서 동시에 돌리고 뭐 이렇게 누르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로 저는 단축키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바로 컨트롤 알트 누르고 클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네이블 커스터마이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퍼런스에서 이네이블 커스터마이즈를 꺼주셔야 돼요. 그래야 단축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누르고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알트 시프트 R 눌러주시면 석세스풀리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네, 아주 잘 됩니다. 지금 다른 브러쉬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기본 세팅 해야지. 컨트롤 시프트 R 눌러주면 이렇게 다 바뀌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커스텀 UI랑 단축키랑 매크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네, 앞으로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것들 좋은 팁이 있으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